안녕하세요. 이제 수시도 시작됐죠. 수시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작성하는 상황들이 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소서를 잘 써서 서류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시 합격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나, 그 자기소개서의 어떤 작성 전략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가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서류평가에서 이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일단 수시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근데 학교들마다 학교생활 기록부 외에 자기소개서를 추가로 받는 대학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타나 있지 않는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가장 중심이 되는 평가 서류고요. 그리고 학생부라는 거는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학생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보충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학생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하시는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들이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를 분석하지 않고 객관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분석하지 않고 자소서를 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자소서를 쓸 때는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들의 장점들, 본인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소서라는 거는 학생부의 보충 자료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 자소서에다가 여러 활동을 했다 하는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활동한 상당수의 기록들은 학생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소서라는 거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라서 단순하게 활동들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식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자소서의 기록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러 활동들을 나열하는 식의 자소서를 쓰다 보면 그런 규정에서 어긋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소서라는 거는 이 서류 평가에서 어떤 여러분들의 활동들에서 연결관계라든지 인과관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서류가 자소서라고 보면 됩니다. 학생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개별적이에요. 각각의 활동들이 개별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분절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러한 활동들을 여러분들의 진로라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 또는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어하는 어떤 분야와 연결시켜서 각각의 활동들이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게 인과적인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소서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활동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활동들의 연결관계, 그 연결을 통한 어떤 종합,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잘 나타낼 건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부에서 나타나지 않은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개별적인 어떤 사실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게 바로 자소서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평가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자들은 학생부에서 여러분들 모습들을 대충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활동들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다음 여러분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생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소서를 받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단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자소서는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서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본인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서류를 나눠 드릴게요. 학생부라는 거는 선생님이 학생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서류예요. 반면에 자소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는 자기의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내가 관심 분야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통일성이 갖춰진 일관성이 있는 자소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연습,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소서라는 건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또 추가적인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입사에서 사용되는 자기소개서랑은 좀 다를 겁니다. 입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나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이 친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대학에서 쓰는 자소서는 이 학생이 대학에서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인가, 또는 대학에 와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할 것인가, 그리고 대학을 졸업 이후에 어떤 분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더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쓰는 자소서에서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가치관이라든지 본인의 진로,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고등학교 과정 중에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떻게 잘 버무려지는가가 자소서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입시 공부하느라 바빠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정말 나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진로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나의 직업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소서의 내용이 솔직하고 담백해집니다. 가식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본인의 모습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라고 물으면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화려한 실적이라든지 우수한 활동 이런 것들만 적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의 모습이 뭔지, 활동 경험을 솔직하게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우수한 활동이라든지 화려한 실적은 학생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학생부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 학생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얘기들, 솔직하고 담백한 얘기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대로 쓰지는 마세요. 학생부에 있는 활동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어야 된다 그랬죠. 학생부에 기록되지 못한 여러분들의 느낌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발전된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배운 점, 이런 것들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그냥 고스란히 반복해서 적는 거는 평가자로 하여금 평가를 잘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어차피 학생부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소서라는 게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반복해서 쓰지는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소서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왔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평가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좋은 경험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활동이 많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 자체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활동이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자소서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어떤 활동 완성하는 과정 전체 다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자소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소서에 대한 규정들이 좀 많아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쓰지 말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하게 활동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규제들이 있죠. 규제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사도 검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들 있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시작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도 검사에서 실제로 유사도가 크다라고 평가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입시에서 사용된 이 자소서는 그 자소서를 작성하는 어떤 유의사항들을 조금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예 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아주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뒷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되느냐? 자소서를 쓸 때는 요런 단계를 쓰는 게 좀 좋아요. 우리가 좀 분석하는 게 조금 꼭 이렇게 써야 되나요? 묻지만 평가자들이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에서의 동기라든지 그 활동의 과정, 그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봐요. 자소서에서 보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일단 자소서 항목을 보고 필요한 활동을 정리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부각시킬 건지, 본인의 장점이나 강점을 부각시킬 부분을 주요한 키워드라든지 또는 하나의 문장 정도로 표현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기반이 돼서 그 활동에 관련되는 그 활동 왜 했는지,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시도를 해봤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서술 방식은 이 방식이죠. 도전하고, 그 다음에 과정, 동기, 과정, 결과, 성장이에요. 활동의 동기, 활동 과정, 그다음 활동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게 자소서를 쓰는, 문장을 쓰는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서 각각의 문장들을 쓰는 기본 구조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와 성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동기와 과정과 결과나 성장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보는 거죠. 학생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학업과 관련되는 내용들, 학습 경험들, 그 다음에 본인이 성취한 것, 그 다음에 노력, 그 다음에 습득한 내용, 이런 우리 그 학습과 관련되는 부분 포함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름만 바꾸면 돼요. 학습 역량 대신에 활동에서 필요한 역량들, 활동의 어떤 경험들, 그 다음 그 활동을 통해서 얻은 성취,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 결과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활동들은 분절적이죠. 그죠? 이렇게 다 분절적이에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다 분절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연결할 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나타난 활동들을 이제 먼저 뽑아내는 거죠. 각각의 활동들로 분절된 형태로 뽑아내는 거예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분절된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 연결을 통해서 어떤 모습, 의미화하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 좀 편하실 거예요. 학생부에 나와 있는 어떤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내 대회들, 그 다음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 여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분절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분절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논리적 과정을 가지고 연결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연결하고 이 연결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는 거죠? 약간 의미를 가지고 구조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미화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각각의 점들이 다 개별적이지만 얘를 막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의미를 두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죠, 나무. 이런 나무 모양의 연결로 만드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활동들을 다 연결했더니 어떤 나무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로 글을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보통의 학생들은 뭐 다른 컨설팅도 가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각각의 활동들을 그냥 연결하기 바빠요. 이거하고 이 활동 연결하고 이 활동하고도 연결하고 여기 나와 있는 활동도 막 의미 없이 연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활동들을 연결짓고 나면 이 그림이 어때요? 우리가 뭐 구조화돼서 만들어진 그림 자체가 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큰 어떤 거시적인 모양의 어떤 형태를 갖춰지듯이 이런 방식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래서 학생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동들을 끄집어내고 그 활동들을 어떻게 자소서에서 녹여서 쓸 거냐 하는 부분도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 학생부뿐만 아니라 자소서라는 것도 서류 평가의 한 부분이잖아요. 서류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거나 내용이 좋거나 하는 걸 보는 건 아니에요. 어떤 대학들마다 어떤 평가 기준이 있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서류 평가의 어떤 기준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사례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학생부에서 어떻게 분석하느냐, 뭐 이것도 뭐 많이 나와 있는 예시예요. 일반적인 예시를 쓸게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봤더니 쭉 뭐 통일 외교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통일 놀이터 부스를 운영했다. 보통 여러분들 학생부 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탁월한 프로젝트 능력을 보여줬고, 뭐 소통을 하고 QR코드 삽입해서 사진 소개 효과적으로 했고, 통일 연차 캠페인이라는 것을 해서 뭐 도라산역에서 뭐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통일 외교 동아리 활동을 한 거죠. 거기서 통일 놀이터라는 부스를 운영했고, 그 다음에 또 열차 캠페인이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어떤 뭐 분야에 대한 특정 분야, 통일과 관련되는 거니까 북한과 관련되는 어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조사 진행을 했어요. 핵심 되는 부분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학생부에서 자소서로 가져갈 때는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 통일 놀이터라는 게 그냥 학생부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얘를 구체적인 상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운영인지, 통일 놀이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운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동기나 계기죠. 그 다음에 본인의 역할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역할을 했나. 그리고 이 역할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나.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하면 좋다고요? 그 결과 내가 얼만큼 성장했느냐. 또는 이 역할을 통해서 조금 어려웠던 점,
갈등이라든지 또는 뭐 힘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죠. 활동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던 점, 그 다음에 힘들었던 점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것들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도 마찬가지예요. 통일 캠페인이라고 쓰여 있기만 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캠페인이냐, 이 캠페인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통일 열차라는 게 어떤 통일 여행과 관련되는 걸 텐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리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냥 조사했다고 보통 끝나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신문기사 내용이냐, 그 다음에 이 신문기사 내용을 또는 뭐 문헌조사도 마찬가지죠. 그 문헌조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이 주제를 선택하는 거에서 선정 사유가 뭐냐, 그리고 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느냐,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주요 활동을 구체적인 사항들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쓰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아리 활동 있죠. 물리실험 동아리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진지하게 임했고 여러 기구들의 사용법을 익혔고, 그 다음에 탐구 실험을 기획하고 설계했다. 논리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공명 현상을 위해서 검출한 실험을 설계했다. 이게 주요 활동인 거죠. 공명 현상인가. 그리고 실험 캠프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러이러한데 도움을 줬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요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게, 내가 탐구 과정, 과학적 탐구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과학자로서의 능력이 좋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수성에 대해서 여러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탐구 실험이나 설계도 나는 잘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실험 기구들 사용할 수 있는데 네가 사용할 수 있는 실험 기구가 뭐였어? 어떤 걸 해봤니? 그리고 어떤 실험을 해봤니? 그런 내용은 학생부에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자소서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 설계를 했다는데 어떤 실험을 했니? 그리고 그 실험 설계 과정이 어땠니? 그 결과가 어떤 결과들을 얻었니? 그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성장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실험 내용에도 구체적인 현상들 있죠. 공명 현상과 관련되는 전자기파 검출 실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활동이 되겠죠. 학생들마다 이걸 잘 표현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요, 그 활동이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서류 평가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고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네요. 실험하고 나면 뭐가 나오죠? 실험 결과가 있죠. 그럼 실험 결과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어떤 방법 분석했는지, 또는 실험 과정은 어땠는지, 실험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또는 그런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실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실험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 캠프라고만 간단하게 나와 있죠. 이 실험 캠프라는 것도 여러 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실험 캠프가 무엇인지, 활동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실험 캠프가 어떤 활동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나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객관화 시킬 수 있겠지만 자기소개서라는 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자신을 스스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활동에서 지진 탐지기와 윷놀이 회로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한 이해들 있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이용해서 만들었는지, 다시 얘기하면 내가
과학 분야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력이 높은지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죠. 제작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실험 캠프에서 결과, 실험 캠프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너무 본인의 모습만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가끔은, 너무 주관적인 얘기로 빠지거나, 또는 쓸데없는 얘기들이 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소서라는 거는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글자 수 제한이 있고, 그리고 평가자라는 분들이 평가를 하는 서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들마다 나름대로 서류 평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학생부와 자소서를 평가하고 점수화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소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각각의 문항, 1번 문항, 2번 문항, 뭐 또 대학 개별 문항도 있으니까 각각의 문항에서 어떤 부분, 이 어떤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모습들 중에서 대학에서 평가하고 싶어하는 부분과 맞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통 대학에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크게 뭐 이렇게 나눠요. 학업 역량이라든지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학교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크게 우리가 카테고리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실험 활동을 했다. 그럼 실험 활동에서 전공 적합성하고 연결시켜서 실험 활동을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학업 역량, 내가 이 실험을 통해서 뭐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게 만들었다 하는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실험을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실험이 나의 진로와 나의 대학의 학과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면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 연결시킬 수 있죠. 또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실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친구들 사이에 생겼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면 인성적인 부분의 평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뽑아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활동을 이런 평가 요소의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맞춰서 기술할 건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자소서를 작성하게 되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일단 자소서의 질문 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1번 항목에서 묻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 관련 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 또는 교내 활동 중심으로 기술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생뚱맞게 뭐 인성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른 얘기를 꺼내거나 하게 되면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항목에서 물어보지 않는 내용을 끄집어내게 되면 사실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질문의 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은 자소서 쓸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써라고 하는데, 사실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자소서의 글자 수 자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점 부각하기에도 부족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장점을 찾아내고 그 장점을 부각할 수 있게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글자 수 제한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표현을 고급스럽게 함축적인 표현을 쓰는 게 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가 요소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자소서를 작성하는 어떤 요령들을 숙지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써보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문항부터 한번 볼게요. 이 첫 번째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의 어떤 진로와 관련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나 그 다음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진로.
본인과 진로와 관련되는 어떤 활동, 경험이 어떤 건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의미 있는 학습, 의미가 있는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누면 지원자의 어떤 학업 열정이라든지 전공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 그 다음에 이런 관심들 또는 지식들을 어떻게 확장했는지, 확장하는 과정에서의 학습 경험들, 그리고 어떤 지적 호기심도 여기서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을 했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교내 활동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흥미와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활동들, 그리고 진로 관련한 활동이어도 괜찮아요. 동아리 활동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진로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뭐 학업을 향상한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의 여러분들의 어떤 특별한 모습, 진로와 관련될 수도 있고 학습과 관련될 수도 있고 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느낀 점들,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동기, 과정, 결과, 성장이라 그랬죠. 동기와 과정과 결과, 성장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녹여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사례예요. 위에 나와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이 쓰는 거죠. 국어를 좋아했다. 그래서 국어를 좋아했다라는 것, 뭐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해서 열심히 했다. 너무 뻔한 얘기죠. 그래서 나는 좋은 성적을 얻었다. 이런 얘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왜 좋아하게 됐는지, 이 좋아하게 된 어떤 계기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연치 않게 문학 시간에 어떤 문학 작품을 접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걸 찾아낸 거죠. 내가 왜 국어를 좋아하게 됐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장이, 소설 속에 나타나 있던 문장이 되게 멋있더라. 그래서 국어를 좋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책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문장에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문장. 그래서 소설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장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소설 속에 있는 어떤 문장들이 매번 새롭게 다가오고 나한테 큰 감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소설 속에 나타나 있던 어떤 멋있는 문장들,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문장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글 쓰는 능력도 상상됐겠죠. 그래서 100일장에도 참가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과정과 동기와 과정과 결과들이 조금 보여줄 수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나는 국어를 좋아한다 라는 거지만 이 국어를 좋아하는 거에 어떤 동기, 과정, 결과, 그리고 성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런 경우도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과학 실험 동아리 만들었고, 그 다음 과학 경시대 준비했고,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했다. 이 친구는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과학 실험 동아리를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주체적으로 활동을 해서 과학 경시대회도 준비하고, 그리고 좀 주변 환경이 과학 실험 동아리 만들어서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내가 열심히 활동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 실험 동아리 만들 때 어떤 실험 동아리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과학 경시대 어떤 활동, 어떤 경시대를 준비했나요? 이 준비 과정은 어땠나요? 궁금하겠죠.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했다. 이 자기 주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했나요? 이런 것들이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놨죠. 화학 관련 동아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디에 관심 있는 거죠? 화학에 관심 있는 거죠. 여러 과학 분야 중에서도 특히 화학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웠던 상황에 대한 얘기, 이만큼에 관한 얘기들은 실제로 이 화학 동아리 만들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동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몇 명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체적 활동도 제출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동아리를 만들면 활동 계획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되게 적극적인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뭐 실험 도구도 없었으니까 실험 도구도 대여를 하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런 어려웠던 환경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죠.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웠구나.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죠? 실험 기구가 없었으니까 대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학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실험 기구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실험을 통해서 더 좋아진 거예요, 화학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들, 어려운 환경, 고난이나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진로가 화학에 관심 있다는 것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자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도,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사정관의 경험으로 볼 때도 이런 자기소개서 읽으면, 아, 이 친구는 진로는 화학 관련 쪽에 관심이 있고, 이런 동아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구나. 하지만 학생이 되게 적극적인 학생이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인성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가자의 입장에서 자소서를 조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도 이게 과연 평가자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될 건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수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꿈이 경제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로에 관한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경제학에 대한 얘기 잠깐 썼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상투적인 말이죠. 상투적인 말들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유사도 검색에서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계속 쓰는 말들이죠. 그리고 뭐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경제학에 대한 나라 발전이 가고 싶다.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왜 경제학자가 되고 싶은지 동기를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왜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같은 현상인데 미래 상황 예측할 때 경제학과 학파마다 좀 다르거든요. 신자유주의 학파도 있고, 뭐 케인지안 학파도 있고, 되게 경제학에 중요한 학파들이 있어요. 마다 서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죠? 신기하다. 해석과 예측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어때요? 경제학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쓰죠. 경제교과서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어렵지만 대학에서 보는 원서도 본 거예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자세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뿐만 아니라 진로뿐만 아니라 이 학생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들,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황들을 극복해 가는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구체화 시켰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국제경제학에 관심 가져요. 일반적인 경제학에 관심을 가졌다가 공부를 통해서 국제경제학이라는 좀 더 구체화된 목표로 바뀐 거죠.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의 진로에 대한 어떤 정확한 결과가 나온 거죠. 구체화된 거예요. 조금 더 구체화된 거죠. 그냥 경제학자가 아니라 국제경제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경제학이 어떤 건지 또 간단하게 설명하죠. 왜 내가 국제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의 진로를 국제경제학자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경제 이런 환율이라든지 어떤 이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 과정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난 되게 흥미로웠다. 그래서 국제경제학을 하고 싶다. 그리고 좀 더 공부해봤더니 국제금융 분야라는 쪽에서 국제경제학 중에서 나는 금융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죠? 그래서 동기와 과정과 결과, 국제경제학이라는 진로의 결과, 그리고 좀 더 어떻게 돼요? 더 성장하는 거죠. 국제경제학 중에서도 금융 분야라는 걸로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 제가 특별하게 쓰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발표한 자기소개서 사례예요. 이 사례를 제가 보여준 이유는 사정관들이 이 사례가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대학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이게 좋은 사례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은 사례로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서류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정관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평가 기준들이 요 사례에서 이런 방식으로 적용된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고 나중에 뭐 첨삭을 하거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평가자 입장에서 자소서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것들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이 자기소개서 유사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과거에는 이게 매뉴얼이 없었거든요. 대학들마다 알아서 유사도에 대해서 평가하라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대기업에서 유사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사도 수준이 5% 정도, 그다음 5에서 30%, 그다음 30% 이상 되면 좀 위험한 수준에서 이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수준이 한 5% 정도 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뭐 30% 이상의 유사도가 좀 큰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 평가에서 문제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평가 심의 과정들 거치고요. 표절 여부들을 또 한 번 심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 유사도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 몇 가지 좀 나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뭐 어떤 복당에 다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것들도 그 대기업에서는 유사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함께 여기서 활동을 다녔다라는 게 여기 똑같죠. 한 문장이 통째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말마다 늦잠을 자고 싶지만 부모님들이 어떻겠다. 그죠? 거의 문장이 똑같죠. 그럼 이건 유사도가 높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의 문장을 그대로 쓰거나 문장의 내용이 거의 유사할 때는 유사도 사례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소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들을 자꾸 쓰다 보면 이 유사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문장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요 내용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요 내용만. 그죠? 이게 없어진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그럼 유사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다가 이런 관용구를 좀 더 집어넣는다 치더라도 뒤에 있는 문장은 동일한 거잖아요. 그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서류평가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기사에서 미세먼지랑 경광진의 증가는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똑같죠. 그죠? 메인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얘도 유사도로 판정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문장의 순서가 여기서 보시면 똑같죠. 먼지로 인해서 건강질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그죠? 거의 한 4단락 정도가 동일해요. 그럼 이 부분도 유사도로 확인한다는 겁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조금 문장 다르잖아요. 무슨 일이든 이런 것들도 유사도로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단어를 바꾸거나 한두 문장을 치환하거나 빼거나 넣는다고 해서 관용구를 조금 추가한다 그래서 유사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들도 유사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유사도를 찾아낸 다음에 그리고 사정관이 직접 읽어요. 읽으면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정말 만약에 뭐 관용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사도가 높은 건지 아니면 정말 실질적인 내용들까지도 유사한 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확인했을 때, 사정관들이 확인했을 때 실질적으로 유사도가 되게 높다라고 판정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유사도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기소개서 위반 사례들이 많죠.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보시면 첫 페이지에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각종 자격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 대회라든지 그리고 뭐 어학시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타내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이라든지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도 안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빼겠지만 뭐 성적이라든지 어학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뺄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위반 사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얘기들을 한 거죠. 그죠? 나의 어떤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뽑아놓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쓰는 말들 속에서 자기소개서 위반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아버님의 근무지에 따라서 전반 근처에서 아버지가 군인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되게 그냥 평소 일반적인 얘기들, 여러분들이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인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쉽게 쓰는 말이지만 이게 자기소개서의 위반 사례로도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자기소개서가 규정들이 좀 까다롭고요.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의 어떤 좀 세밀함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커진 거예요. 그리고 대학들이 지금까지 서류평가를 좀 오래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쌓여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그 문장을 검색해서 아예 뽑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사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위반 사례들을 조금 주의하면서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